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된 여자이고요.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우고 현재는 직업 없이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절 보면 밖에서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냐고 부럽다고들 해요.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워킹맘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워진 가정 환경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셨을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괜찮았는데 엄마가 사고로 얼굴 한쪽에 화상을 입으시면서 다리까지 편찮으시게 되셨어요. 불쌍한 저희 엄마. 그리고 아빠는 이런 엄마를 점점 피하고 멀리하시기 시작하셨죠. 사실 이 사고도 아빠 때문에 엄마가 당하신 거예요. 아빠가 올려놓고 나간 냄비가 화근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던 엄마가 봉변을 당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사고야 이미 벌어진 거니 어쩔 수 없었지만 문제는 아빠의 변한 태도였어요. 아빠는 점점 엄마를 멀리하게 되면서 다른 아줌마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고 이내 바람이 나더니 엄마랑 이혼까지 하게 되셨죠. 저희 엄마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진 얼굴도 이쁘고 키도 커서 어디에서나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빠와의 이혼 사유가 여자 때문이란 게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제 나이 9살이었는데 요즘처럼 배드파더스니 양육권이니 그때는 이런 개념이 많이 없던 터라 엄마는 아빠한테 양육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모아둔 재산도 없어 거의 빈몸으로 이혼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엄마가 저를 아빠한테 두고 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저 하나는 키울 수 있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엄마는 일그러진 얼굴 화상 자국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심지어 남들이 꺼려하는 일조차 엄마는 하기 힘들었는데 그나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자를 접거나 부품을 연결하는 부업뿐이었죠. 그러다 엄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동네 아주머니가 신문 보급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모자를 쓰고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다는 조건이 걸렸어요. 엄마는 그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했고 새벽에 신문 배달까지 하게 되었죠. 한여름에도 마스크와 모자를 벗지 못해 엄마는 여름 내내 땀띠로 고생을 하셨고 화상 때문에 얇아진 피부는 늘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사는데도 매번 저희 모녀는 돈 때문에 허덕였고 한 달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요즘이야 다이어트 때문에 1일 1식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모녀는 근 20년 동안은 1일 1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를 안 먹으면 내일 점심을 먹을 식량이 생기니 배가 고파도 그냥 참는 게 나았어요. 저는 그나마 학교를 다닐 땐 급식을 해서 조금은 나았지만 엄마는 굶는 날이 더 많으셨죠. 가뜩이나 작은 몸에 살까지 없으시니 항상 기력이 없어 보이셨어요. 누구에게나 엄마라는 존재는 눈물이 나는 존재인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엄마를 위해 내가 얼른 커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지만 보시다시피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바를 시작하였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저녁엔 편의점에서 대타로 알바를 뛰었고요. 한 번은 저녁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폭같이 생긴 아저씨가 제게 아가씨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 이거에서 얼마나 받아? 이 아저씨가 딱 3배 버는 일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땀 안 흘리고 돈 많이 버는 일이다 라면서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나를 버려가며 돈은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돈 벌어 내 엄마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고 엄마의 짐을 많이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처음으로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엔 돈 버느랴 연애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죠.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하지 누가 맹탕으로 하나요? 종종 남자들이 추파를 던져왔지만 저는 본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남자친구는 저의 꽁꽁 얼어붙은 방패를 뚫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저 또한 남자친구에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이렇게 달콤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연애의 맛에 들리게 된 거죠. 저희는 정말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연애 2년 만에 그 결실이 생기게 되었죠. 제가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임신 테스트기 결과에 머리가 하얘져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하지만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친구는 절 안심시키며 걱정 말라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남자친구가 아닌 제 남편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두 손을 꼭 잡고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저희 엄마는 우리 딸 행복하게 책임질 수 있겠냐고 하셨고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거라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달랐죠.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는데 저를 보며 아니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며 네가 우리 아들이랑 급이 같냐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와 중견기업에 취직을 한 어엿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중졸에 일개 알바를 하는 그냥 알바생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한테 병원에 가자며 얼마 주면 되냐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이 집을 뒤집어 엎었고 결국 시아버님의 허락으로 결혼 승낙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잡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 얼굴에 대한 얘기는 남편이 대충 말씀을 해놓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는 떠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음식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얼굴을 조금 무례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시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니 혹시 진천에 살았던 황기순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엄마도 그 말에 한참을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더니 혹시 박광순?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좁다 이렇게까지 좁을 줄은 몰랐네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고향 친구이기도 했대요. 하지만 아무리 고향 친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나 엄마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 말로는 시어머니가 원래부터 조금 산다는 집안의 자식이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소위 싸가지 없는 친구였다는데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가지 못해서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시어머니와 만날 일은 없었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네 집에서 1년 정도 잠깐 식모로 일을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곤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서 광순이 저기 집에 저 성격 어디 안 갔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셔도 성격이 드셌고 고약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을 야, 너 저거 라고 부르시며 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남편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니 야, 능력 없는 네가 나가서 벌어가지고 오면 얼마나 벌어가지고 온다고 나가서 괜한 돈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면서 있어라. 행여나 우리 아들 아침만 굶겨봐줘 라며 소리를 꽥 지르셨죠. 심지어는 제가 막 딸 때 연락도 없이 아침에 저희 집에 오셔선 자고 있는 저를 발로 툭툭 치시며 너 오늘 우리 아들 밥 안 차려줬더라? 이러고 자빠져 자라고 내가 너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아? 이러라고 돈 벌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 줄 아냐고 라며 난리를 치시는데 그때는 저도 어렸고 시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을 때라 기가 죽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맞긴 했으니까요. 저 스스로도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시부모에게 고분고분해야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어쩔 때는 저희 엄마보다 시댁을 더 우선시하며 챙겼으니까요.
엄마 또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생활을 10년이나 넘게 하고 나선 저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겨울이었는데 시댁에 간 남편이 저녁 약속이 가까워지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아 저는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시댁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화에 시댁과는 6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버스 오른쪽에 창가에 앉았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제가 탄 버스 옆으로 시어머니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자가 보였어요. 그 모자는 제가 엄마한테 사드린 모자였는데 설마 엄마겠어? 라는 생각으로 고개까지 돌려 시어머니 뒤를 따라간 사람을 보았고 이내 그 모자를 쓴 사람이 저희 엄마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기사 아저씨한테 죄송한데 여기서 좀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엄마의 뒤를 쫓았죠. 제가 내리는 사이 시어머니와 엄마는 그새 반대편 도로로 갔고 곧이어 시어머니 큰 소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야 황기순이 빨리빨리 좀 와라. 이 노인네는 아주 맨날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네가 내 앞에 먼저 와서 길이 미끄러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가 느려 터져가지고 빨리 앞장 안 서? 하며 엄마의 등을 팍 하고 치는데 다리가 불편한 엄마는 이내 양손에 들고 있던 짐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셨고 그대로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야! 라는 소리와 함께 넘어진 저희 엄마의 머리를 툭툭 치며 너는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뭐냐고 대답 좀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내가 너 이럴라고 한 달에 40만 원씩 주면서 파출부로 쓰는 줄 알아? 이렇게 거북이 새끼 같은 걸 내가 미쳤다고 40만 원씩 주면서 아우 네 면상에 네 나이에 어디 가서 그런 돈이나 봐줄 줄 알아? 아님 네 딸내미가 능력이 있어서 너한테 용돈을 팍팍 주기를 하냐? 그런 거 아니면 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본 순간 몸이 얼음장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행동과 저 말이 대체 다 무슨 말인지 그야말로 전 정신줄을 놓았고 제가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동안 동네 지름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놀라 횡단보도가 몇 번이나 켜졌는데도 발이 안 떨어져 3번 정도 횡단보도를 놓치고 아주 간신히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현관문 비번을 눌러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댁에서 펼쳐진 광경은 더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한 광경이었네요. 제 남편과 시아버지는 소파에 반쯤 누워 깔깔거리며 과자를 먹고 있고 저희 엄마는 그런 두 사람 밑에서 부스러기를 치우시며 걸레질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엔 시어머니가 여기 치워 저기 치워라는 말을 연신 내뱉고 있었습니다. 제 등장에 놀란 사람은 저희 엄마와 남편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너는 촌도둑 마냥 남의 집에 벨도 안 누르고 들어오냐?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던가 해야지. 야 황기순이 너는 네 딸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냐? 아주 근성도 그지근성인데 인성마저 바닥이라니까 라는 말에 저는 미친 여자처럼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우리 엄마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울부짖으며 얘기를 했죠.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발악을 한 게. 그리고 남편한테도 난리를 쳤어요. 당신은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파출부로 쓴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도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라며 바들바들 떨며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본인이 신고 있던 거실 실내화를 제게 던지며 이게 지금 시부모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불쌍한 것들 데리고 와서 걷어뒀더니 이딴 식으로 나와? 하며 맨발로 저랑 엄마를 내쫓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시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신 채 제 팔만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 시댁에서 내쫓겨진 후 엄마에게 엄마 왜 그래? 응? 왜 그래? 왜 아까부터 말을 못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 곧이어 남편놈이 따라 나와 되려 제게 화를 내며 지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놈 면상에 네 부모만 소중하냐고 우리 엄마는 내 부모 아니야? 라며
내가 이딴 대우 받으면서 살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 너랑은 안 살아. 이혼해! 하며 엄마 모시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저와 함께한 2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런 말을 못하시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다음날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 치매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치매가 여러 증상이 있는데 엄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보인다며 티가 많이 안 나는 증상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엄마가 어떻게 시댁에서 그런 일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치매 자체가 옛날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를 하는 편이라며 옛날에 관련이 있는 일은 아마 조금씩 하셨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시어머니네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다는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구박을 당하면서도 일을 했던 건가 싶은 생각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 살기 바쁘다고 내 가장 소중한 내 엄마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사실에 후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왔죠. 사실 1년 전부터 그렇게 잘했던 엄마와의 통화도 자주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화를 해도 엄마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셨고 제가 애를 셋씩 혼자 다 키우다 보니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게 괜시리 애들을 봐달라고 하는 것 같아 엄마를 생각한다는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았죠. 그리고 육아와 집안일을 한다는 핑계로 엄마를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다 변명이에요. 다 제 탓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부둥켜 안고 수십 번이나 죄송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밖엔 해드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끔 정신이 괜찮아졌다가 다시 치매 증상을 보이길 반복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엄마를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어 애들 셋을 데리고 무작정 친정집으로 왔어요. 어차피 남편 놈한테는 이혼하자고 큰소리 쳐놨으니 그 집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죠. 남편 놈은 지도 장모님이 일하고 계신 건 안지 얼마 안 됐다며 제가 속상해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엄마가 일한 건 6, 7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한테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 집 식구들 자체가 문제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10평 남짓한 엄마네 집에서 다 같이 부대끼며 지냈어요. 엄마한테도 남편이랑은 이혼할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냥 멍하니 창문만 보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엔 절 보며 막 표정으로 화를 내시더니 저를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내쫓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런 엄마를 보고 가슴만 쳐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제가 엄마 집에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시어머니가 알곤 저한테 애들을 데리고 갈 거라며 엄마네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제 통화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가 그 옆편에 온대? 라고 하시는데 잠깐 정신이 돌아오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지금 시어머니 온대 라고 했죠. 그러니 엄마가 갑자기 급하게 화장대 밑에 있는 서랍으로 가 무슨 대봉투 하나를 꺼내들며 이 옆편네 오기만 해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곤 저한테 그 옆편네 빨리 오라는 말까지 하시는데 저는 엄마 손에 들고 있는 그 봉투는 뭐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내 딸 살리는 값이라고 하시는데 이따가 네 시어머니 오면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할 때 이걸 보여줘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문이 부서져라 쿵쿵거리며 당장 내 새끼들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너 잘 왔다. 네가 얼마나 그렇게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우릴 무시할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몇 개의 통장들을 시어머니 얼굴에 냅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돈으로 우리 딸 최유진이 네 아들놈하고 당장 이혼시킬 거야. 아주 비싼 변호사 써서 소송까지 하고 위자료도 다 받아낼 거라고 라는데 제가 글은 이렇게 쉽게 쓰지만 엄마는 이 말을 하시는데
온몸에 땀까지 흘리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지금 어디다 대고 이따위 통장을 던져? 기껏해야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거? 뭐 소송? 이라며 그 통장을 하나씩 집어들어 보시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 눈이 점점 동그래지시더니 1, 10, 100, 1000, 억? 10억? 이라며 다른 통장까지 보시더니 이것도 10억? 이라며 입을 다물질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엄마가 제게 대봉투를 건네시는데 세상에 거기엔 30년 전 엄마와 이혼을 한 아빠의 유언장이 있었고 저희 모녀에게 보내는 편지도 한 통 있었어요. 아빠는 본인의 전 재산을 저희 엄마에게 남기셨고 아빠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저희한테 남기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남긴 돈은 자그마치 20억이라는 돈이었는데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아빠는 폐암 4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모든 걸 저희 엄마한테 드렸고 그때 시점으로 재작년에 이걸 주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엄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시며 저와는 소통이 안 되었고 아마 엄마의 기억 저기 한 구석엔 이 돈이 자리 잡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 통장을 보자마자 얼굴 표정부터 바뀌시더니 준서 엄마야, 내가 애들 데리고 온다는 게 너 설득하고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였어. 네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얼마나 놀랬는데 라며 이 정도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10여 년 넘게 가슴속으로만 외쳤던 말을 다 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지금 말한 거 못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 이혼시킨대잖아요. 왜요? 이 돈 보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 며느리로 보여요? 진짜 사람이 왜 그러고 살아요? 제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요. 동물만도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라며 당장 나가라고 맨발로 내쫓고 신발은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8개월 정도의 이혼 소송을 끝내고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소름이 돋는 건 다 하늘의 뜻인 마냥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엄마 이름 앞으로 되어 있어 제 재산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의 깊은 뜻이 아니었나 몰라요.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나고 아버지의 형제분의 연락처를 알아내 아버지가 계시는 납골 땅에 엄마와 같이 갔어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를 알아보시는 듯 납골 땅 유리만 어루어 만지시며 더듬더듬 유진 아빠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이사를 가서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지금까지 엄마를 모시며 살고 있어요. 현재 엄마는 아예 말씀을 못하세요. 69세밖에 안 되신 우리 엄마인데 뭐가 그리 힘들어서 모든 기억을 지우셨을까 싶은 생각에 제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의 얼굴을 또 한 번 어루어 만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불효녀이기 때문에 저처럼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편안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